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구독자가 몇 분 이제 늘어났는데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감사는 마음에 힘입어서 또 영상 하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클래식이나 어떤 이제 오페라든 음악을 듣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음악과 관련된 그 배경 이야기들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면 뭐 하다못해 그림을 보고 작가가 영감을 받아서 뭐 이렇게 음악을 표현했다든가 아니면 전설, 신화, 아니면 누군가 쓴 소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뭐 어떤 오페라나 어떤 이제 뮤지컬 형태의 어떤 그런 음악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사랑의 묘약 역시도 그 유럽 전설 트리스탄과 이졸테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에서 나오는 이제 그 사랑의 묘약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전체를 패러디한 건 아니고 사랑의 묘약을 트리스탄과 이졸테가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둘이 이제 완전히 사랑으로 올가매서 속박되기 위해서 이제 마셔요, 둘이. 그리고 그 약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화면의 주요 대사 첫 줄에 하루를 못 보면 병이 들고 사흘을 못 보면 죽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사랑에 빠지게 하는 그런 힘, 마력을 가진 사랑의 묘약, 이제 그 트리스탄과 이졸테 전설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전설. 그럼 당연히 이 오페라가 만들어진 이 사랑의 묘약의 오페라 만든 시점에서는 당연히 이런 터무니없는 마력을 지닌 약이 실제 존재할 리는 없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워낙 재밌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속여서 이제 약장수가 팔게 돼요. 그거를 주인공이 마셨는데 마치 정말 마력을 이제 발휘한 것과 같은 어떤 상황이 신기하게 발생하게 되면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되게 이제 재밌는데 그래서 참고로 이 트리스탄과 이졸테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의외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대단히 유명한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 우리나라의 전통 사랑 이야기의 대표격은 이제 춘향전이죠. 유럽에서는 트리스탄과 이졸테입니다. 심지어는 로미오와 줄리엣조차 트리스탄과 이졸테의 내용을 거의 따라했다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아서왕의 전설, 아더왕이라고 하죠. 뭐 엑스칼리버 나오고 하는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의 사랑 이야기도 트리스탄과 이졸테의 사랑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경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한번 이야기를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어느 시골 마을에 그 인물 관계도 보시면요. 정중앙에 있는 그 아디나라는 지주의 딸이 있었어요. 대단히 예뻤습니다. 그리고 그 뭐 오페라와 이제 소설 이야기가 조금 이야기 차이가 나는데 좀 믹스해서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디나가 농부들 앞에서 트리스탄과 이졸테라는 소설을 읽어줘요. 그 농부들 안에는 네모리노도 속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네모리노예요. 남자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지적인 아디나가 트리스탄과 이졸테 이야기를 읽어주니까 거기 있는 농부들이 듣다가 사랑의 묘약이 나오는 대목에서 우리도 그런 사랑의 묘약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하고 네모리노는 참고로 이제 오페라 상에서는 이미 아디나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사랑한다는 걸 몇 번 고백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제 이 네모리노가 아디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그냥 조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심각하게 좋아하는 상태였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나와요. 오페라 나중에. 이 오페라는 내내 희극이기 때문에 처음 부분을 보면 네모리노가 좋아해도 좀 이렇게 그렇지 저런 농부가 지주의 딸을 뭐 좋아해봤자 그냥 들뚱말뚱 좀 이렇게 우습게 좋아하는 거겠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남몰래 흘리는 눈물에서 이 사랑이 얼마나 진지하고 깊은 사랑이었는지 나중에 나오는데 일단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미 네모리노는 아디나에게 자신이 좋아한다는 거를 가볍게 표현한 상태였어요. 가볍게 표현한 이유는 너무 진중하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그 여자 입장에서 아디나 입장에서 힘들잖아요. 그것도 배려인 건데 배려 어쨌든 배려한 거고 이게 간절히 좋아하고 있는데 이때 때마침 그 동네에 벨코레라는 이제 그 군인 장교가 이제 등장을 해요. 젊고 잘생긴 장교입니다. 이 장교가 또 하필
아디나를 보자마자 한눈에, 첫눈에 그냥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군인답게 바로 꽃다발을 건네면서 프로포즈를 해버려요. 이걸 이제 네모리노가 알게 되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아디나는 아직도 뭐 젊고 이제 어린 여자이기 때문에 뭐 이제 저한테는 시간이 많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으라고 하면서 아주 가볍게 벨코레조차도, 그 벨코레 프로포즈조차도 쉽게 거절을 해버리게 됩니다. 아무튼 뭐 일은 일단락 이렇게 됐는데 네모리노는 이때부터 굉장히 긴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벨코레가 너무 잘생기고 젊은 청년이었으니까 또 이제 아디나한테 계속 대시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아디나의 마음이 바뀌어서 뭐 아직 뭐 물론 이제 네모리노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디나가 어쨌든 벨코레에게 넘어가서 둘이 사귀어서 결혼하게 되면 자신은 이제 너무 괴로워지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있을 때 그 마을에 때마침 약장수가 찾아와요. 뭐 소위 말하는 그 약장수, 만병통치약 파는 그런 약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죠, 사기 일종의. 뭐 이게 이탈리아 시골에도 다 있는 거죠, 그런 게. 약장수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약을 팔겠다면서 뭐 다 낫는다 어쩐다 이러고 있는데, 네모리노가 그 약장수한테 찾아가서 트리스탄과 이졸테가 마셨던 사랑의 묘약도 팝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약장수가 그 얘기를 듣고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동안 네모리노를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얘가 미쳤나 제정신인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전설 속에나 나오는 그런 황당한 그런 마법 약을 누가 갖고 있겠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네모리노는 지금 너무 다급하고 심정도 아주 진지하고 지금 어떻게든 아디나가 이제 벨코레한테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 이 전전긍긍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물어본 거였어요. 약장수도 딱 보니까 우리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 약장수가 결국에는 사기를 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포도주를 이게 이제 사랑의 묘약이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네모리노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털어서, 너무 아디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모든 돈을 파서 그 가짜 사랑의 묘약을 사서 마시게 됩니다. 포도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취했습니다. 이제 마시고 취하고 나서 찌기에 돌아다니다 또 아디나를 보게 되는데, 이제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 사랑의 묘약을 마셨기 때문에, 사랑의 묘약을 마신 사람을 보면 이제 그 본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디나 앞에서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디나는 안 그래도 뭐 아주 당차게 네모리노는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하고 이제 사실 뭐 아디나가 갑이고 네모리노가 을인 뭐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네모리노가 큰 소리까지 치니까 더더욱 이제 그 뭐랄까 네모리노를 골려줄 생각에 내가 벨코레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마을의 혼인잔치를 진행하자 뭐 이런 이제 쇼를 하게 됩니다. 네모리노를 완전 단념시키려고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모리노 입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아디나는 뭐 속은 이제 속마음 뭐 진짜로 결혼할 생각 없었지만 어쨌든 눈앞에서 이제 혼인 잔치 같은 게 내일 펼쳐진다라고 하니 벨코레가 결혼하겠다는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을 하니 얼마나 이제 갑갑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약장수를 찾아가려고요. 이미 마을을 떠난 그 약장수를 찾아서 어떻게든 그 사랑의 묘약을 다시 구해서 그 약을 또 복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리누가 이제 어떻게 하냐, 벨코레가 군인이니까 벨코레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요. 이때 당시에 군에 입대를 하면 제법 큰 거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벨코레한테 내가 군에 입대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 사랑의 묘약을 살 수 있는 그 금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모리노가 군 입대 계약서를 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받아요. 받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마을 밖으로 떠난 약장수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그 마을에서 이제 뭐 벨코레와 아디나가 이제 뭐 결혼할 거는데 혼인 잔치가 이제 막 준비 중이고 이렇게 중일 때 신기한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 네모리노의 삼촌이 있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던 부자 삼촌이 있었습니다. 부자 삼촌. 근데 이 마을에 어느 처녀 하나가 네모리노의 그 부자 삼촌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네모리노에게 그 수많은 재산을 주기로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 처녀가. 그리고 이 처녀가 이 놀라운 소식을 마을에 전달해서 마을에 소문이 쭉 퍼지게 됩니다. 네모리노는 물론 약장소를 찾으러 간 상태였고요.
아무튼 그래서 네모리노는 그 벨코레에게와 이제 계약을 해서 군 입대 계약을 해서 받은 돈으로 이제 사랑의 묘약을 다시 사서 그걸 마시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근데 마을에 어떤 소문이 퍼졌어요? 이제 부자 삼촌의 재산이 네모리노에게 주어진다라는 그 이제 소문이 퍼졌으니까 그 마을에 있는 아가씨들이 이제 네모리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제 대접하는 게 틀려집니다. 보는 눈도 틀려지고 막 네모리노를 보는 눈빛이 아주 한번 나랑 사귀어 볼래라는 어떤 그런 이제 그런 표정들을 이제 취하면서 이제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모리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 드디어 약장수에게 그 사랑의 묘약을 2병이나 사서 마셨더니 이제 효과가 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모리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 아디나가 이제 그 얘기를 듣게 돼요. 그 네모리노가 당신 아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갖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약장수한테 사기를 당했다. 사랑의 묘약이라는 그 멍청한 그 말을 하면서 그런 약이 진짜라고 믿고 그거를 마시기까지 했다. 그래서 네모리노가 그런 행동을 그때 이제 취기해서 내 이름은 달라질 거야 이런 말을 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얘기만 듣게 아니라 벨코레를 통해서 그 사랑의 묘약을 한 번 더 마시려고 그 입대 계약서까지 써가지고 이제 군 입대를 이제 각오하고 그 돈 가지고 또 한 번 이제 마시러 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디다는 근데 이제 이때 네모리노가 거액의 어떤 그 유산을 이제 물려받게 된다는 걸 들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그 네모리노가 너무 아디나를 좋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걸 들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네모리노가 이제 마을로 이제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아디나와 마침내 마주치게 됩니다. 이때가 돼서야 아디나도 내가 네모리노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겼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감동을 한 거예요. 너무 자신을 좋아하니까 엉뚱한 행동들을 한 거잖아요. 막 전 재산을 팔아서 약을 또 사고, 그리고 또 이제 군입 때까지 해서 돈을 해서 또 사기까지 할 정도로 좋아하는 걸 보고,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 남자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 줄은 나도 몰랐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제 쳐다봐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모리노는 그 상황에서도 또 사랑의 묘약이 정말 힘을 발휘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말하는 게 이 주요 대사 2번째 있는 이제 아디나도 날 사랑한 게 분명해. 저 눈물을 보면 알아. 아디나의 뛰는 가슴을 한순간이라도 느껴볼 수 있다면 그때는 죽어도 좋아. 더는 바랄 게 없어. 이러면서 이게 이제 그 남몰래 흘리는 눈물의 실제 이제 가사 내용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노래를 그래서 이제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디나 앞에서 네모리노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작품이 나왔을 때 너무 이제 발랄하고 즐겁게 농담조로 이렇게 쭉 묘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랑의 묘약이 너무 진지한 음악이거든요. 들어보시면 다 아십니다. 이 음악. 너무 진중한 음악이 순간 나오니까 사람들 반응이 다 생뚱맞게 분위기가 갑자기 왜 이러면서 되게 놀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어쨌든 그 도니제티라는 이제 이 음악가가 어쨌든 깊은 사랑을 한 번은 꼭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뚱맞다라는 소리를 들을 걸 각오하고서라도 기어이 이렇게 굉장히 진중한 음악을 담았고, 오히려 나중에 이제 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 오페라를 상징하는 음악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모리노가 이 말을 했을 때 아디나가 이제 드디어 이제 네모리노의 사랑을 받아주게 되고요. 그리고 벨코레에게 찾아가서 그 계약을 이제 해지하는, 군대에 가면 안 되잖아요. 네모리노가 자기가 이제 좋아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계약서를 해지할 수 있게끔 금전적인 부분까지 처리하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이 기어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이제 사랑의 묘약 내용입니다. 제법 내용이 좀 웃기죠. 그래서 네모리는 바보처럼 정말로 사랑의 묘약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 산 거고, 근데 상황은 신기하게 정말 그 사랑의 묘약이 무슨 마치 말을 그래도 바라는 것처럼 우연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이야기에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전형적인 낭만주의적 사랑, 그러니까 낭만주의적이라는 건 이제 현실에도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런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요즘 같은 시대에
네모리노 같이 어떤 이성을 좋아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잘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바쁘고 힘들게 생활하는 상황에서 감정 소모를 최소화를 하잖아요. 현대인들 보시면 어떻게든 감정 소모는 적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좋아하게 되면 어떤 이제 마음의 부담이 커서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 사랑이 잘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떠나서 이렇게 깊게 너무 좋아하게 되면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포기해버리고 피해버리고 회피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아디나의 입장에서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물론 몇 번 거절은 했다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현실 상황에서 이렇게 네모리가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그렇게 깊이 좋아했다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바보 같다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차버렸을지도 몰라요. 요즘 시대의 구성상 이성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단히 아무리 좋아해서 저런 바보 같은 행동한 남자가 어딨어라고 하면서 거절했을 확률이 크죠.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사랑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건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네모리노의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정말 이렇게 이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너무 좋아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힘들기는 한데요. 저는 그것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행되는 게 좀 더뎌진다거나 방해받는 기분이 든다 할지라도 힘들면 힘들대로 한번 잘 감당해 보시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 사랑하는 대상에 피해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어쨌든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잘 이 사랑의 마음을 잘 컨트롤 해보는 어떤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랑도 이렇게 쉽게 포기해버리면 이후에 누구를 만나서 또 다시 사랑해서 뭐 만약에 결혼할 생각이면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포기하게 되는 습관만 생기겠죠. 정말 그렇게 간절히 좋아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꼭 그 사람과 이루어지지는 못하게 될지라도 마음을 잘 지켜서 한번 하고 있는 일도 최대한 잘하면서 이렇게 견뎌보는 고통스럽겠지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또 사람이라는 게 적응을 해요. 이게 뭐 사랑이 식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할 일을 하면서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 성숙된 사랑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될 수 있으니까 지레 포기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디나 입장에서 또 좀 생각을 해본다면 뭐 사실 뭐 누군가의 사랑을 받게 될 때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뭐 실수도 하나도 없이 이제 뭐 좋아해 준다라는 건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 주려고 해도 좀 엉뚱하거나 실수하는 부분은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또 이제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겠죠. 나는 지극히 현실론자라서 어떻게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랑을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그 사람의 또 생각이니까 존중할 만한 또 선택이고요. 만약에 너무 날 좋아해줘서 평생토록 날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줄 것 같은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귀어보고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상대방이 이제 막 황당하게 피해를 준다거나 막 이기적인 어떤 그런 마음에서 다가온다면 그건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정말 많이 좋아하면 뭐 당연히 이제 철저히 이제 굉장히 잘해주려는 자세가 나오게 돼 있고 그걸 이제 잘 유지를 시키면 평생 이제 좀 받는 사랑의 입장에서 어떤 그 편한 사랑을 누릴 수도 있는 어떤 여지죠. 물론 그렇다고 하나도 안 좋아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너무 없으면 상대방이 너무 힘들고 이제 막 괴로워지니까 어느 정도는 본인도 사랑하게 되고 이제 그걸 잘 이제 유지해 나가는 상태에서 받는 사랑 입장이 되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간만에 좀 재밌는 이야기 한번 좀 나눠봤고요.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또 각자 잘 생각해 보시면서 실제로 아름다운 사랑 이루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